2021년 5월 10일 브로커리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제 IT 뉴스입니다. 미라클렉터, IBM 클라우드 기업 인수. IBM이 쿠버네이티즈 서비스를 제공하는 터보노믹이라는 스타트업을 15에서 20억 달러에 인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마존, MS, 알리바바, 구글에 이어 클라우드 시장의 5위인 IBM이 클라우드 자체를 노리기보다는 네트워크 인프라 서비스 업체로 이동하려는 움직임입니다. 미라클렉터, 달나라로 가는 러시아. 러시아가 올해 10월 루나 25를 달의 남극 지역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달의 남극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달의 남극은 햇빛이 없는 지역으로 얼음, 즉 물이 있는 곳입니다. 높이 9,050m에 달하는 엡실론 산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이번 달나라 여정은 45년 만의 일로 미국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통해 로봇을 달에 보내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 중국은 작년 12월에 창해를 보내 달나라 샘플을 갖고 왔습니다. 헤럴드 경제, 코인 증여 세부과 올해는 힘들다. 거래 내역 평가 방법 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증여에 매기는 세금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까지는 거래 내역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자산 가치를 평가할 방법도 불분명하기 때문인데요. 증여세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나 경제적 이익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사실상의 모든 권리에 포괄적으로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 아파트 전셋값이 71억 원, 3.3제곱미터당 1억 원 넘는 역대 최고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 역대 최고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부르는 성담 전용 면적 219.96제곱미터는 지난 2월 19일 보증금 71억 원의 전세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이는 전국을 통틀어 역대 최고 금액으로 통계적으로 안정세 보였던 전세 시장 다시 불안 조짐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IT 뉴스입니다. 두 번째 국제뉴스 전합니다. 헤럴드 경제,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는 했지만 미국,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 넘어갈라 노심초사. 미국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면제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바이오 기술이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하에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신 제조사 중 하나인 화이자 측도 백신 제조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기업들이 원재료를 찾아다닐 것 이라며 백신 지재권 면제 이후 원료 쟁탈전 및 제조 안전성에 대한 위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디지털 타임즈, 스페이스 X 달 탐사의 도지코인 결제 수단 허용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한 민간 기업의 달 탐사 계획에서 가상화폐인 도지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엔 전액 도지코인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탐사는 무게 40kg의 정육면체 모양 위성을 스페이스 X의 펠컨 9 로켓에 실어 달로 보내는 임무입니다. 지오메트릭 에너지라는 회사는 내장된 카메라와 센서, 통합통신 시스템과 컴퓨터를 통해 달 공간의 정보를 획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동부시간 9일 오후 4시 50분 현재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도지코인은 0.57달러로 반등했으나 24시간 전보다는 17% 하락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총격으로 얼룩진 미국 주말, 4살 아이도 총상. 뉴욕 맨해튼의 타임스퀘어에선 장난감을 사러 나온 4살 여자아이가 총에 맞았고 호텔 행사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에게 총을 발사해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선 현지 시간 일요일 새벽에 도심의 한 호텔에서 총격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토요일 오후엔 플로리다주의 한 쇼핑몰에서 총격전이 발생해 적어도 5명이 다쳤습니다. 매사추세츠에선 차를 몰고 경찰서를 들이받은 한 남성이 경찰에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미국의 대도시들이 차츰 정상을 찾아가는 가운데 총격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법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국제뉴스였습니다. 세 번째 정치 뉴스입니다. 한국경제, 행복국가 만들 것 박용진 대선 출마 선언. 민주당 최초,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국민행복주거, 국민행복자산, 국민행복병역, 국민행복배당, 국민행복창업 등 5가지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연합뉴스, 송영길 이한동 통합정신 실천한 분. 청문회 질문엔 말 아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9일 고 이한동 전 국무총리에 대해 통합의 정신을 실천해 주신 분이라고 추모했습니다. 청문회 후보자 거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머니투데이, 하태경 보수의 노무현 되겠다. 봉하마을 찾아 다짐.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은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후 보수의 노무현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홍남기 특별방역주간 연장 안에 스마트 방역도 주문, 홍 총리 대행은 특별방역주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며 고통은 덜하고 효과는 큰 스마트 방역 체제로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이상 정치 뉴스였습니다. 네 번째 사회 뉴스 전합니다. 서울신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한창인 가운데 이번 주에는 65세에서 69세 어르신들도 원하는 접종 일자와 장소를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전 예약을 진행 중인 70세에서 74세에 이어 대상 범위가 넓혀졌습니다. 뉴시스, 빚을 갚지 않으려 폐업한 뒤 새 회사를 설립한 경우 두 곳이 사실상 같은 법인이라면 신설 회사가 그대로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채무를 면탈하려 회사를 새로 만든 목적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울신문, 영국이 최근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령 제한을 더 강화한 것과 관련해 방역 당국이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이나 독일에서 자국 내 상황 변경을 반영해 백신의 연령 제한을 조정했으리라 추측돼 현재 판단의 근거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일보, 최근 손정민 씨 사건의 아버지 손 씨는 모든 응원에 감사드리며 너무 과분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결말이 날 때까지 버텨보려고 한다면서 결말이 어떻게 날지 저도 무척 궁금하다. 가혹한 진실이 될지 끝없는 의문으로 갈지 이런 생각을 하면 잠을 이룰지 모르겠다. 관심 가져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 말고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거듭 고마워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분야 뉴스였습니다. 행복한 월요일 되세요. 브로우커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